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1시경 정봉주 씨가 결국 서울시장 출마를 철회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표 내용에 이른바 미투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고요. 그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10년의 통한의 겨울을 뚫고 찾아온 짧은 봄날이었지만 믿고 지지해 주신 분들 그동안 정말 감사드린다. 이게 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는데 기자회견도 열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정봉주에게 성추행 당한 그 여대생, 지금은 여기자죠. 아마도 프레시안 여기자로 파악이 됩니다. 그 여기자가 정봉주가 발뺌을 하니까 그 정말 자꾸 또 찾아서 자기가 그 당시 정봉주에게 성추행 당한 그 당시 렉싱턴 호텔, 지금 켄싱턴 호텔이고 그 당시는 렉싱턴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뉴욕이라는 레스토랑에 자기가 그 날짜 그 시간대에 앉아 있었던 셀카 사진 2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여자가 렉싱턴 호텔 뉴욕에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봉주 편에서 좀 해보려는 사람들도 이제 말문이 막히게 된 거죠. 그 켄싱턴 호텔의 뉴욕이라는 레스토랑이요. 그게 좀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여의도 정치인들이 밀담 나눌 때 이 방으로 많이 활용하거든요. 저도 취재할 때 많이 거기서 사람 만나봤습니다. 근데 무슨 여대생이, 취업 준비하는 여대생이 거기 뉴욕에서 사람 만날 일 있겠어요? 저는 그거 딱 듣고 저 여기자 말이 맞겠다. 여대생이 그쪽에 있는 그 뉴욕이라는 존재 자체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장소가 명시가 됐는데 정봉주 씨는 다 거짓말이다, 날 음해하는 공작이다 이렇게 버티다가 어젯밤에 이제 이 자기가 언론사 4군데를 고소했잖아요. 그 고소장을 다 취하를 했다는데 그 보도 내용으로 보면은 자기가 그 당시 그 날짜에 바로 뉴욕에서 카드를 쓴 내역이 나왔다. 그래서 취하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봉주가 고소인인데 경찰이 정봉주를 너 카드 가져와봐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본인이 이 카드를 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거 내가 그 시간대에 그 뉴욕에서 계산한 게 나와버렸구나.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봉주 카드 까자 하면은 다 이름이 등록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무고죄로 또 감옥 가겠네. 더군다나 그 여기자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고죄로 감옥 갈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을 갔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쪽 피해자의 이 글이 직접 이렇게 인터뷰한 적은 없으니까 장문의 글을 한 3편 썼는데 다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팩트들이 다 열거가 돼 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정봉주를 죽이려고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게 다 드러났는데, 그랬으면 정봉주가 그때 좀 실수를 했다. 내가 감옥 가기 한 2, 3일 전이어서 정신이 반쯤 나갔고 내 부인과의 아름다운 첫사랑이 떠올라서 잠시 내 부인인 줄 착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지, 그렇게 하면서 사과를 하고 한 1년 정도 숨었다가 나왔으면요, 그래도 무슨 활동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이건 지금 멀쩡한 성추행 피해자를
거의 마녀로 몰고 그걸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면서 한마디로 무고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거짓말로. 이거는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아, 기억이 안 났는데 이제 와서 기억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여대생은 본 기억이 난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 렉싱턴 호텔에 가지 않았다 뿐이지. 그럼 그 여자가 다 기억이 나는데 그런 짓을 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 여대생과 이제 여기자죠. 그 여기자가 이거를 터트리기 전날도 통화를 했대는데 이제 이거는 완전히 이제 정봉주는 끝난 거죠. 안희정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거짓말의 문제죠. 이 공적 정치인이 피해자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법한 그런 거짓말을 해서 그 지금 피해 여기자가 정봉주 이 추종자들에게 2차 가해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 꼴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정봉주는 사라졌는데 원래 제가 그랬죠. 이거는 페미니즘의 그 이론을 따지는 프레시안이나 한겨레나 이런 경향신문이나 이쪽의 제도권 신좌파 애들과 정봉주,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탁현민 등의 이른바 제대로 좌파 이론을 그대로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좌파 팔아서 여자들 같이 놀고 돈 벌고 이런 유형의 이 세력 간의 전쟁으로 비화됐었는데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봉주 낙검수 세력이 케어패를 당한 처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이 프레시안 가지고 똑바로 하라고 비난했던 김용민이 그리고 정봉주를 지금 오늘은 자기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정봉주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미투 정치 공작론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공중파 SBS의 블랙하우스 등등을 이용해 가지고 정봉주 편에 섰던 김어준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김용민도 제가 알기로는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의 편에 서가지고 그 피해 여성의 진실을 무참히 밟아버린 이 낙검수 세력들 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 이런 것들. 보니까 뭐 김어준이 이제 뭐 자기는 정봉주 편 든 게 아니다 그러는 거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려나 본데 지금 정봉주가 무너진 거는 기본적으로 사상과 이념 이전에 진실에서 무너졌잖아요. 거짓말 한 게 딱 잡히면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 낙검수라는 게 그 당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나경원이 1억 원짜리 무슨 뭐 마사지를 받았다 다 거짓 선동하는 매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봉주가 지금 이제 와서 또 BBK 떠드는데 지금 이명박이 구속된 거는 BBK하고 관계없습니다. 다스가 지금 이명박 거라는 거고 BBK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걸로 어쨌든 거짓으로 판명돼가지고 감옥 갔다 온 사람이 지금 또 거짓말을 하다가 또 덜미 잡힌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심정적으로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었고 제 대학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정봉준이 김용민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좌익에서의 마이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만 안 하면은 저는 심정적으로는 이 사람들하고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제가 하도 이 강경 페미니스트와 많이 싸웠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다 걸려버리면요. 이른바 좌파 내에서의 그 공고한 페미니즘 등등의 기득권 여기랑 싸움을 할 수가 없죠. 대학 시절에 진실을 가지고 붙어도 이게 이길까 말까 한데 그 세력과 거짓말로 붙어다가 지금 한마디로 초토화되고 있죠. 초토화. 그래서 지금 이 낙검수 추종자들도 지금 뭐 실망하니 많이 그러는데 제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념 이전에 팩트와 진실의 단단한 기반은 쌓고 이념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
말만 꺼내면 거짓말을 하는 자들하고 무슨 좌익을 하며 무슨 개혁을 하며 뭘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손석희 태블릿 PC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념 이전의 팩트와 진실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뭐 SBS 그 김태훈 기자가 또 장문의 글을 썼던데 위수령 문제. 위수령을 박근혜 정권의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병력을 동원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폐지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둔 그 문건 가지고 지금 사기쳐가지고 마치 박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라도 일으킬 것처럼 했던 그 부분이 지금 무슨 이념과 관계 있냐는 거예요, 이게. 팩트를 놓고 같은 팩트를 갖고 해석을 할 때 이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른바 레닌주의 같은 경우 좌익에서의 막 극단적 혁명주의 레닌주의에서는 진실을 전혀 중시 여기지 않죠. 어차피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실 같은 것은 짓밟고 가도 된다는 게 사실 레닌주의고 그 레닌주의에서 나온 이른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도 이 사회체제,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사회체제에서의 리얼리즘과 공산혁명을 위한 리얼리즘은 문화예술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레닌주의의 리얼리즘은 그냥 혁명의식 고침만을 위해서 막 갖다 만들어도 된다는 그렇게 쭉 이어져 오니까 좌익들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이념보다는 훨씬 더 팩트에 취약하고 완전 날조까지도 해도 그거를 혁명적 이 효과를 위해서 면죄부를 받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지금 이번에는 팩트에서 지금 이른바 페미니즘 세력에 밀렸지만 제가 대학 시절에 싸울 때는 바로 그 문제로 페미니즘화가 싸운 겁니다.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사실을 조작해서 한두 놈을 누명을 씌워서 때려 죽여도 된다는 게 페미니즘, 레디컬 페미니즘 사고였거든요. 그때 오히려 제가 주장했던 것은 사람 하나의 진실이 더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여성해방해서 너희들이 뭐 여성부한테 돈 타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멀쩡하게 성폭력범이 아닌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덮어 씌우는 게 그게 인간 해방의 운동이냐? 그때는 그렇게 싸운 거고 지금은 이 이른바 낙검수 양아치들이 오히려 진실을 다 파묻어버린 거 아닙니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 뭘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는. 노동해방을 하든 연방제 통일을 하든 다 좋다 이겁니다.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이라 쳤을 때 그 정치적 신념을 바탕에 두는 팩트와 진실은 다 같이 공유가 돼야지 연방제 통일 혁명한다 그래서 여기서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고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수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희경 논문 표절이요. 논문 표절 걸렸으면은 국회 교육이 국회의원답게 내 대학 때 이 석사과정에서 똑바로 못했다. 논문 표절 반납하고 나 교육이 활동 안 하겠다. 이렇게 가주는 게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원래의 원칙인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희경 논문 표절 것도 제가 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한겨레가 잡아서 보수 쪽 언론들이 저 한겨레가 제대로 잡았는지 저보러 확인하라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한겨레가 잡은 것보다 더 많은 표절을 해서 그렇게 갔었으면은 건강하고 원래 그대로의 보수였으면은 논문 표절이라는 그 사실을 전제하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냥 덮어. 오히려 그 요청에 의해서 논문 표절을 잡은 사람들을 음해하고 뒤에서 칼질하고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좌우 모두 다 같이 썩어 빠져버린 겁니다. 기본 진실과 팩트를 바탕에 두지 않는 어떠한 이념과 운동도 다 사상 누각인데 다들 해먹느라고 권력에 줄 서느라고 후원금 뜯느라고 다들 그냥 다 좀비가 됐어요. 좀비가. 좀비가 뭡니까? 제가 좀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예전에 2011년도에 박원순하고 안철수가 막 날뛸 때 제가 야 이거 완전 나라 망하겠다 해서 트위터 들어가서 막 싸우다 보니까 그때도 팩트를 가지고 무기로 싸웠는데 그냥 수백 명이 막 다 달려드는 거죠. 트위터에. 전 그때 이 좀비 퇴출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비가 바로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양심을 저버리게 되는, 그게 박탈당한 존재가 좀비 아닙니까? 지금 이 낙검수의 이 정봉주 세력이나 보수파리 세력이나 손석희 그 추종자들이나 그리고 박 대통령 누명 씌운 세력이나 이게 좀비지 뭐예요. 아니 그걸 한 놈들은 좀비가 아니죠. 그거 한 놈들은 다 자기가 해먹으려고 이제 계획을 한 거고, 그거 좋다고 같이 박수치는 자들은 좀비가 아니겠어요. 그게 물개 박수치니 뭐 개돼지니 뭐니 그러지만 저는 뭐 이제 좀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봉주 사건을 볼 때도요, 일단 진실 존중, 사실 존중, 그게 핵심이다. 그게 핵심. 그래서 전 대학 시절 때 바로 강경 페미니즘에 희생당한 성폭력 누명 쓴 사람들을 돕다가 지금 이 사건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 프레이시안 그 여기자의 글이 워낙 논리적이기 때문에 정봉주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 진실에 따라서만 움직인 거거든요.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 미디어워치 독자들부터 해서 이런 진실관계에 대해서는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유주의 체제의 기본은 진실 존중이 안 되면 자유주의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주의가 무너지는 것도 바로 진실이 다 짓밟히고, 그 진실 짓밟히는 거에 대해서 자유주의 세력이나 보수 세력이 그걸 막을 만큼 자기들의 목숨을 걸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한국 사회가 완전히 패망하고 있다. 그걸 이 정봉주 사건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